오늘은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 옵션 전부 다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GV60을 노옵션 깡통차로 구매했을 때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알아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GV60에 어떤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GV60을 구매하고자 원하신다면 먼저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서 카마스터님과 상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며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사전 지식 없는 상태로 섣불리 계약했다가는 나에게 필요 없는 옵션을 넣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필요한 옵션을 넣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GV60을 구매할 때 꼭 필요한 옵션만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GV60 가격표를 봅니다. GV60을 구매할 때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 트림은 아무 옵션도 넣지 않은 깡통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깡통차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지난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이 바로 오늘 알아보는 옵션 품목들입니다. 필수 선택 사양 4가지는 각 항목별로 무조건 하나씩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는 필수 선택 품목들입니다. 넣기 싫다고 안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넣기 싫다고 안 넣을 수 없죠. 외장 컬러, 차 몸에 색칠을 안 할 수 없죠. 휠과 타이어, 없으면 못 굴러가죠. 내장 디자인, 실내 디자인 내장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사양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4가지 각 항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매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사양들입니다. 먼저 개별 옵션과 패키지 옵션. 개별 옵션은 이렇게 단품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요. 패키지 옵션은 여러 옵션 품목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제공합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옵션들을 모아서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제뉴언 파트, 도장면을 보호하는 필름과 매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옵션들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필수 선택 사양입니다. 필수 선택 사양 중에 PE 시스템, 즉 전기차 구동 시스템을 봅니다. 스탠다드 EWD는 기본 사양입니다. 구동 모터가 뒷바퀴만 구동시키는 후륜 방식입니다. 스탠다드 AWD를 선택하면 500만원이 추가됩니다. AWD는 오일 휠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4개의 모든 바퀴가 구동하는 사륜 구동입니다. 비포장도로 불안정한 노면 등에서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AWD는 앞바퀴에 74kW, 뒷바퀴에는 160kW 구동 모터가 들어갑니다. 퍼포먼스 AWD를 선택하면 1050만원이 추가되고 앞뒤 바퀴에 전부 160kW 구동 모터가 들어가서 출력이 강합니다. 3가지 구동 시스템 중에 AWD 사륜 구동을 선택하면 차량 측면부에서 운전자 얼굴 인식을 해서 도어 잠금을 해제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능이 기본 제공됩니다. 그리고 가장 출력이 강한 퍼포먼스 AWD를 선택하면 다음 품목들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미리 지면 상태를 예측해서 노면의 충격을 완화하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21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휠, 블랙 도장 모노블럭 브레이크, 안정적인 코너링을 제공하는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10초 동안 순간적으로 출력을 증가시켜서 급가속할 수 있는 부스트 모드. 이것들이 퍼포먼스 AWD를 선택하면 전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외장 컬러를 봅니다. 기본 사양은 메탈릭 컬러, 반짝이는 유광입니다. 7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추가하면 쌍파울로 라임이라는 스페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데 퍼포먼스 AWD 구동 타입을 선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70만원 추가하면 매트 컬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반짝이지 않는 무광입니다. 3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휠과 타이어를 봅니다. 어느 구동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휠과 타이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으로 한 번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딱 10초만 띄워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영상을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내장 디자인을 봅니다. 스탠다드 구동 모델이냐 퍼포먼스 구동 모델이냐에 따라 디자인 옵션 구성이 다릅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내장재 옵션부터 봅니다. 기본 사양은 스탠다드 디자인,
기본적인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크래시패드 하단, 센터 콘솔 커버, 도어 스위치 패널에 반질반질한 인서트 필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장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150만원 추가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겨울에는 덜 차갑고 여름에는 덜 뜨거운 처녀가죽 시트입니다. 크래시패드, 도어 트림 중앙 부위, 도어 트림 상단이 우레탄이 아닌 인조가죽으로 덮입니다. 크래시패드 하단, 센터 콘솔 커버, 도어 스위치 패널이 인서트 필름 대신에 촘촘한 도트 디자인이 들어간 알루미늄 내장재로 바뀝니다. 내장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270만원 추가하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천연가죽 시트에 코팅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킨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크래시패드, 도어 트림 상단이 우레탄이 아닌 인조가죽으로 덮입니다. 크래시패드 하단, 센터 콘솔 커버, 도어 스위치 패널이 인서트 필름 대신에 작은 오각형 디자인이 촘촘하게 들어간 알루미늄 내장재로 바뀝니다. 도어 트림 중앙 부위, 헤드라이닝 천장, 필라 트림 기둥이 까끌까끌한 기본 재질 대신에 뽀송뽀송한 스웨이드 재질로 바뀝니다. 내장 색상은 4가지입니다. 코퍼 패키지라는 특별 내장 색상 옵션도 있습니다. 방금 봤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와 가격은 똑같고 내장재와 색상이 몇 군데만 조금 다른데요. 크래시패드 하단, 센터 콘솔 커버, 도어 스위치 패널이 촘촘한 도트 디자인이 들어간 알루미늄 내장재입니다. 그리고 코퍼 컬러가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에어벤트 베젤 부위, 스티어링 휠의 혼 커버, 컵홀더, 시트 가장자리 파이핑 부위, 여기까지 코퍼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이어와 휠 옵션에서 앞바퀴 모노블럭 브레이크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노블럭 브레이크까지 코퍼 색상이 됩니다. 코퍼 패키지를 선택하면 내장 색상은 딱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스탠다드 모델의 내장재 옵션이었고 다음으로 퍼포먼스 모델의 내장재 옵션도 봅니다. 기본 사양은 퍼포먼스 스탠다드 디자인, 퍼포먼스 모델 전용 천연가죽 시트입니다. 시트에 스웨이드 재질도 들어갑니다. 크래시패드, 도어 트림 상단이 인조가죽으로 덮입니다. 크래시패드 하단, 센터 콘솔 커버, 도어 스위치 패널이 작은 활쉬 모양 디자인이 촘촘하게 들어간 알루미늄 내장재입니다. 도어 트림 중앙 부위가 뽀송뽀송한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헤드라이닝 천장과 플랫 트림 기둥은 까끌까끌한 기본 재질입니다.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이 메탈 재질입니다. 120만원 추가하면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방금 설명했던 퍼포먼스 스탠다드 디자인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죽 시트에 코팅 처리를 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킨 나파가죽 시트입니다. 헤드라이닝 천장과 필라 트림 기둥이 스웨이드 재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필수 선택 사양에 대해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구매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선택 품목들입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선택하는 개별 옵션을 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유리창에 차량의 주행 정보나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표시해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시되는 내용들은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정보나 도로 정보, 경고, 차량 속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옵션을 넣어야 선택 가능합니다. 사이드미러가 거울 대신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실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사이드미러보다 시야가 넓어서 사각지대가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일반 거울로 된 사이드미러입니다. 비전 루프, 썬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썬루프보다는 큰데 유리 자체가 개방되지는 않고 덮개만 열리는 형태입니다. 비전 루프를 넣으면 차량 위에 짐을 적재하도록 하는 구조물인 루프렉도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 패키지 옵션들을 봅니다. 여러 옵션 품목들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18개 방향으로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가 앞으로 더 늘어나서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쿠션 익스텐션 기능이 들어갑니다. 시트백 양쪽에 탑승자의 등을 감싸주는 볼스터 부분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들어있는 공기주머니가 골반과 허리 부분을 눌러서 마치 안마의자와 같은 효과를 내는 스트레칭 모드도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18개 방향이 아니라 12개 방향으로 전동 조절하는 시트입니다.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트백과 쿠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운전석과 동승석에 들어갑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 사이드미러,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 시트, 사이드미러,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두었던 위치를 찾아갑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운전자 신체 정보에 맞춰 시트 각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위치를 전동식으로 스위치 조작을 해서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스티어링 휠 위치를 수동 레버를 눌러서 움직여야 합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탑승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자나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동승석 럼버 소프트, 동승석의 허리 지지대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좌석 탑승자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커튼입니다. 수동 조절입니다. 하이테크 패키지, 지능형 헤드램프, 상향등 작동 시에 앞서가는 차량이나 마주오는 차량을 감지해서 상향등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꺼줍니다. 전방 차량 운전자가 눈이 부셔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없어도 하이빔 보조라는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요. 하이빔 보조는 앞차를 감지해서 상향등이 자동으로 꺼지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상향등이 전부 다 꺼집니다. 지능형 헤드램프는 일부분만 꺼지기 때문에 상대 차량을 배려함과 동시에 운전자 자신의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2,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차량 가까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도어 잠금과 열림, 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디지털 키 기능은 차량에 접촉할 정도로 가까이에서만 작동했는데요. GV60의 디지털 키 2는 스마트폰을 차량에 접촉하지 않아도 가까이 접근만 하면 도어가 열리는 등 거리 범위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지시등 켠 방향의 후측방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주행을 시작할 때나 후진할 때 차 주변 전체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전측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시 모든 방향의 장애물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이 없어도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는 장애물을 감지만 할 수 있고 전방과 후방만 감지 범위입니다. 전측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장애물 감지 후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기능까지 있고 차량의 모든 방향이 감지 범위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차량의 주차와 출차를 유도할 수 있고 자동 주차 기능으로 평행 주차, 후진 주차, 사선 주차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마치 실제 도로상의 주행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비게이션 모드입니다. 메뉴에서 기존 지도 화면과 증강현실 화면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옵션이 없어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넣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 교차 차량,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교차하는 차와 충돌이 예상되면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줍니다. 추월시 대항차, 추월을 위해 차로를 변경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어링 휠 조절을 도와줍니다. 측방 접근차, 추월을 위해 차로를 변경할 때 전방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를 인식해서 경고하고 스티어링 휠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회피 조향 보조, 위험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줘서 충돌을 회피하도록 돕습니다. 장애물을 피한 후에 다시 조절해줘서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전방 차량을 감지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깡통차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있는데요. 이 옵션의 이름을 보면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할 때 운전자의 평소 주행 스타일과 유사하게 지행하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내비게이션 입력되어 있는 안전구간이나 곡선주간 정보를 이용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깡통차에도 이 기능은 있는데요.
깡통차와의 차이점은 괄호 안에 진출입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에서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차선을 인식함과 동시에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구간이나 곡선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깡통차에도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2입니다. 2는 차로 변경 보조 기능도 들어갑니다. 방향지시 등을 몇 초간 누르면 주변 주행 차량 상황을 감지하고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줍니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충돌 및 위험 상황을 미리 빠르게 감지해서 안전벨트를 순간적으로 잡아당겨주는 기능입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루프렉, 차량 위에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안 넣고 비전 루프 옵션을 넣어도 루프렉이 들어갑니다.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에 적재해놓은 짐 위에 끼울 수 있는 스크린입니다. 실내 V2L, 뒷좌석에서 커넥터를 연결하면 차량 배터리 전력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실외 V2L만 있습니다.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뱅앤올루슨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 기존 다른 차량보다 더 비싸고 더 좋다는 사운드입니다. 실내 스피커가 사방에 17개나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없으면 실내 스피커가 레퍼런스 스피커로 8개입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노면의 소음이 차량 실내로 유입되면 반대 형태의 파형을 가진 소리를 스피커로 재생해서 소음을 상쇄시켜줍니다. 조용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 빌트인 캠,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순정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녹화가 가능합니다. 시동 껐을 때 녹화 가능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옵션에 대해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퓰러 패키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옵션들을 모아서 10% 정도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파퓰러 패키지 구성품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컨비니언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4가지 옵션들 가격을 모두 더하면 원래 580만원인데 60만원 할인해서 520만원에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제네시스의 전기차 GV60 모든 옵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뜬금없는 사담이지만 최근에 장염으로 고생해서 계획보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고 항상 영상 봐주시면서 관심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